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현실화됐습니다. 시리아 영사관 피폭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던 이란이 오늘 새벽 이스라엘을 향해 수십 대의 무인기를 출격시켰습니다. 구자홍 차장님, 네. 이스라엘이 이번에 보복 공격을 왜 당하게 된 겁니까? 네. 먼저 지난 1일이었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폭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영사관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간부들이 상당수 있었고 그 미사일 공격으로 상당수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폭격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격을 당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 무장 단체들과의 지금 무력 충돌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배후가 될 수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어떤 지휘부 인사들을 폭격했다, 이런 명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공격을 당한 이란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한 대 맞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이 무인 드론기를 띄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주말 저녁에 드론과 미사일을 사용해서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드론과 미사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대변인이 말하기로는 한 200발 정도가 이제 공격에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금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왜 이스라엘이 그 전에 이란을 공격했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공격을 한 이유는 이 하마스도 그렇고 그 위에 있는 레바논의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 두 단체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뭔가 이 배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이란의 혁명 수비대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후를 의심해서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후를 이번에 공격을 함으로써 헤즈볼라나 이 하마스에서 이란은 손을 떼라, 이제 이런 신호를 줬는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혁명 수비대의 고위 간부들이 그것도 시리아라는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도 이 공격을 받은 만큼 이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뭐 직접 이 군인을 투입하거나 이런 전면전에 나선 것은 아니고요. 무인 드론기나 미사일을 활용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국경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리아 영토를 통과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무인 드론기 그리고 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지금 사이렌이 울리면서 대피하라는 그런 알림도 이스라엘 정부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이번에 또 이란이 사전에 먼저 보복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정찰을 통해서 이란의 어떤 공격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유엔 대표부 이란 대표부가 얘기한 것을 보면 지난 시리아 영사관 폭격에 대해서 이번 무인 드론기 공격으로 사실상 종결된 걸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복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자신들은 영사관을 미사일로 폭격했을 뿐인데 수백 대의 지금 무인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격을 멈출 것인지 아니면 추가 보복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뭐 중동 갈등이 더 확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일단락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 지 12일 만입니다. 이란이 어젯밤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백 대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쏘면서 본토 공습을 감행했는데요. 저희가 주 이스라엘 대사 또 주 팔레스타인 대표로 양쪽 공관장을 다 역임한 유일한 한국 외교관이죠.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보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1979년 혁명 이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본토를 전면적으로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보면은 대리전을 시행했는 경우도 있고 또 누가 공격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충돌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처럼 이란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겠다고 예고한 후에 일어난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아주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이란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이 문제는 이란의 경우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 또 미국의 경우 이 세 가지 세 나라의 입장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미 대응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보복이죠. 공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란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항의 축 시아 벨트를 또 활용을 해서 측면에서 또 공격하는 것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란의 참전으로 인해 확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란 측으로서는 현재까지 경제 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오랫동안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빨리 또 헤쳐나와야 되는 그런 더 중대한 또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란이 매우 신중하고 중요한 외교 안보 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 공격, 재공격 이 고리를 중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공격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또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 대응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입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백악관으로 들어와서 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러한 대결 상태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또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그 지지 확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중재 역할을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중재 역할에 나서게 되면 이 중동전으로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보실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하마스하고의 전쟁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무력 충돌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우리하고의 관계는 역시 이제 유가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통제권을 지금 현재 계속 행사를 하고 있고 이미 이스라엘에 연관되어 있는 그 운반선이 지금 납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굉장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더 위험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유가가 훨씬 더 급속하게 인상이 될 겁니다. 지금 거의 100불 지금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좀 인플레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경제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더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 특히 유가와 환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